현재 한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강대국의 끝자락인 이탈리아를 넘어섰으며 세계 3위의 막강한 육군을 필두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군사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지만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인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한국의 영해와 영공을 밥먹듯이 침범하며 교활하게 간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교과서인 걸프전은 공군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으며 그런 공군의 정점은 무려 핵잠수함과 동급의 전략무기인 스텔스기인데 한국 공군이 세계 8위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공자대와 중국 공군에게 열세인 것은 스텔스기 전력에서 주변국들에게 한참 밀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제20을 2030년대까지 최소 200대를 보유할 계획인데 현재 40대에 불과한 F-35를 제외하면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은 제20에게 확실히 열세이며 일본도 공자대의 주력이자 한국의 F-15K와 맞먹는 F-15J 99대를 과감하게 전량 퇴역시키고 무려 147대의 F-35로 대체하며 한국 공군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불안에 떨게 만들 동북아의 군비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스텔스기 전력을 보유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제공권 장악으로 한국 육군마저 무용지물이 되면서 허무하게 한반도를 넘겨줄 것이며 일본 역시 이때다 싶어 영토 탈환을 이유로 독도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섰던 한국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으며 모든 면에서 F-35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거듭날 KF-21의 개발에 미국까지 손을 거들면서 그동안 공군의 우위만 믿고 한국을 압박하던 중국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으며 일본 또한 한국을 밀어주려는 미국의 선택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F-35에 필적하는 국산 A사 레이더를 필두로 4.5세대에선 독보적인 전자장비를 탑재해 공대공 능력에 한해선 5세대 전투기들과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 이제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시킬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추가적인 외부 설계만 진행한다면 한국 공군은 KF-21의 주축인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F-35를 넘어선 KF-21의 주변국들이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공개되었을 당시 한국은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KF-21이 명백한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공간을 남겨둔 것이며 이때부터 중국은 겉으론 KF-21을 제20의 짝퉁이라 무시하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일본도 우연의 일치인지 KF-21의 공개 이후 F-35의 추가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과 일본에게 비수를 꽂은 것은 의외로 한국이 아닌 미국인데 미국에게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로 넓게 퍼진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이자 마지노선이며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중국과 총력전이 가능한 한국마저 무너지면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물론 태평양 진출까지 눈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맞서 제공권을 사수하려면 최소 100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현실적으로 5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공군의 물량을 압도적인 질적 우위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내세웠으며 행운의 여신마저 미소를 지었는지 때마침 KF-21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기존에 도입이 예정된 F-35 60대와 더불어 국산 항모인 CVX의 함재기로 F-35B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F-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을 통해 스텔스 도로와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하면서 KF-21의 개량 사업도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모든 면에서 F-35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인 KF-21을 대량 양산하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인 한반도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는데 중국군은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북부 정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전력을 투입해 북한 지역의 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점령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가장 먼저 무인화를 진행한 구식 전투기인 J7 400대로 한국군의 주요 시설에 자살 공격을 감행해 한국 공군의 전력 손실을 강요하는 소모전을 내세우며 J7이 전멸하면 쉴 틈을 주지 않고 중국 공군의 주력인 J20과 J21로 한국 공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이 중국 공군의 전략입니다. 정말 있는 대로 끌어모아도 4세대 이상 전투기가 260대에 불과했던 한국 공군으로서는 끝도 없이 몰려올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동안 공군에 헌신했지만 전력 공백을 이유로 은퇴 시기를 미루고 있던 F
F4와 F5의 빈자리를 마침내 KF-21이 대체하면서 한국 공군은 중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제공권을 두고 중국 공군의 선두를 맡을 J7은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과 F-15K만으로도 한국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뒤를 이어 몰려올 중국 공군의 J-10과 J-11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접근해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선보일 KF-21에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스텔스기인 J-20은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어도 명색이 스텔스기인지라 한 줌에 불과한 F-35를 제외하면 한국 공군에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는데, 끝내 모든 면에서 F-35에 필적하는 KF-21을 대량 양산하게 되면서 우월한 전자장비를 통한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으로 J-20을 상대로도 우위를 장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스텔스기인 KF-21의 개발은 그동안 열세였던 공군의 격차를 뒤집는 것을 넘어 한반도를 발판 삼아 동북아의 패권 장악을 노리던 중국의 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오히려 중국의 목을 겨누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과는 격이 다른 수준으로 강해지니 물 만난 고기마냥 날뛰던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대 이후 군사력에서 한국을 넘어섰다고 확신한 일본도 대놓고 영토 분쟁의 확산을 노리며 동해와 독도 인근의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한국의 인내심을 시험했는데, 특히 공자대는 2020년대 들어 F-35를 대량 도입하면서 자신감이 넘쳤는지 시도 때도 없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 공군을 대놓고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미국의 협력으로 F-35와 대등한 성능을 보유한 KF-21을 양산하며 스텔스기 전력의 우위만 믿고 미쳐 날뛰던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예 국지전까지 준비했던 일본으로서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를 외쳤을 때 한국은 끝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F-21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국군의 자주